안녕하세요. 아우라킹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인 특례시 적환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자와 함께 적환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적환장에 와보니까 집게차도 있고 또 폐기물 운반 차량도 있고 상당히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적환장에 지금 건축물이 그러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총 4동이 있습니다. 네 동이요. 그러면은 네 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하나는 콜센터로 운영하는 동하고요. 하나는 창고, 하나는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 미화원 대기 휴게실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예, 콜센터가 어디죠?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동입니다. 아, 이겁니까? 콜센터? 네, 이거입니다. 한번 콜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용인시 청소행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대부분 답변하고 대부분 설명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관련된 것이죠. 예, 쓰레기 배출 방법,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서 민원 전화를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무작정 그 폐기물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나 아니면 인터넷 배출 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져가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했을 때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 이상은 안 되고 몇 킬로 이하는 되고 그런 건 기준은 없습니까?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고요. 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들이나 작은 거, 큰 거, 대형, 소, 중, 대로 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으로 한번 함께 가보시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있는 창고입니다. 네, 두 번째 있는 창고는 어떤 용도이죠? 여기는 폐가전제품, 대형 가전제품 등이나 이런 거를 비를 맞추기 뭐하거나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붕이 다 덮여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폐가구, 폐가전제품. 예. 그럼 이것이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폐가전은 폐가전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가구류나 이런 거는 목재류와 비목재류 구분해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분해까지 합니까? 완전 분해는 아니고요. 목재와 비목재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목재와 아니면 천이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분리해서 배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재는 어디로 배출됩니까? 지금 평택과 화성에 있는 평택과 화성 업체로 비목재류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류는 관내 업체에서 지금 무료로 수거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가구류도 말이죠. 이 순수하게 목재만 있는 거 아니고 이 철제, 자물쇠라든지 또 이게 페인팅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선별하지 못하고 여기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그냥 큰 게 비목재류와 이렇게 붙어 있는 천이나 이런 것들이 쇼파 같은 거 뜯으면 목재류가 일부 있고 이런 것만 크게 대분류만 하는 상황입니다. 소분류가 아니고 예. 디테일하게 분리 작업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한다 이거죠. 예. 만약 소분류까지 한다면 전문 기계관이 들어서 기계 장치가 들어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관은 한 며칠 정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날 들어오면 그날 작업해서 네. 당일 배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량 들어오는 금고나 이런 것들만 별도 보관했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오염되거나 이런 시설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업무 또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당일 그 반출을 뭐 원칙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또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조금 남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쪽 대부분 업체 두 군데, 한 군데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무슨 일이 생겨서 받을 수 없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당일 반출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근데 여기 구조물이 아닌 여기 철제 케이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뭐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소형 폐가전이 많이 들어와서 보관했다가 이것도 별도 외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비와 눈을 맞게 되면은 뭔가 악체라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가요? 가전제품에서 뭐 특별히 원래 만들 때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오염성이 있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좀 이게 좀 문제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그 악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메인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재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시키고 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날 만한 시설은 없지만 각각 소화기나 등등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재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형 가전은 여 앞에 철제 케이스에 있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이 구조물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 작업하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용도입니다. 그럼 이게 미화원 몇 명이죠? 여기 한 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 지금 80명이죠? 실제 69명이에요. 아, 69명인데 콜센터 직원들 뭐 다 합하니까 80명이다. 여기에서는 간헐적으로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좀 약간 라면 한 그릇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네. 자,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아, 여기는 매트리스라고 적혀 있네요. 아, 매트리스가 있네요. 매트리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매트리스도 여기 비가 맞으면 무거워서 대부분 무게 다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창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고 하루에 몇 차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남는 거는 남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차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량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좀 이게 하루를 넘기는 수도 있습니까? 주말 말고는 넘기지 않고 당일 배출 당일입니다. 이거. 아,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비를 맞는다, 눈을 맞게 되면은 또 무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붕이 또 씌워져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이곳은 뭐 구조물이 아닌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여기 보니까 소화기도 있고 금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문 업체 발생량이 혈안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불러내기 위해서 일정량을 모아줘야 나가는데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뭐 당일 배출 원칙을 지킬 수 없네요. 예, 보시다시피 금고 이런 거라 이 안에 이제 내화벽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용접해서나 잘라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폐 가구도 있고 여기에 뭐 이불도 있고 저기 뭡니까 바닥에 까는 저거 뭡니까 이게 이런 거 있는데 매트리스 있는데 여기는 뭐 혼합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 같이 대분류로 하는 이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목재와 비목재를 분류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뭐 자세하게 잘게 뜯겨서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시면 날라와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목재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작업 현장 여건상 기계나 이런 걸 봐서는 그냥 목재와 비목재를 뭐 크게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럼 여기에
이 시설이 4개동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리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찌개차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잖아요. 운반 차량도. 예. 그러면은 찌개차하고 여기 그 운반 차량은 몇 대 몇 대가 지금 있죠? 찌개차가 몇 대죠? 티켓차는 3대고요. 압로차 4대. 22대가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아, 22대, 또 4대 찌개차 2대, 그다음에 포크레인 1대. 포크레인 1대. 예. 그런데 여기에 좀 상당히 좀 소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각자 그 기능에 따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소리, 찌개차가 지금 그 폐기물을 집어 올리는 소리가 좀 많은데 이 소음에 대해서 좀 뭔가 기준에 초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생활소음이라고 하는데 주로 민원에 따라서 생활소음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데 여기는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바로 인접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적환장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볼멘 소리를 보면은 야, 여기가 기존의 신갈 적환장을 말도 없이 이쪽으로 옮겼다. 예? 또 그리고 이곳의 용도가 따로 있는데 또 갑자기 용도를 뭐 말도 없이 바꿨다. 주민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랬다. 막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탄천 있지 않습니까? 탄천의 지류가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또 인근에 또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적환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든지 또 합법적이라든지 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뭐 법령을 뭐 개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여기에 13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13년도부터는 목재류를 이렇게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시설 개선을 여기도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적환장 시설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이 탄천의 지류가 지금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인근에 학교가 있다. 또 여기가 또 아무리 그 적환장이라 하더라도 그 악취와 또 오염 물질이 그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여기가 과거에 미생 매립지라고 90년대에 그 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국토비를 모조받아서 침출수를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현재는 나오는 그 침출수가 하수용말 차량 처리장으로 이입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으로 이입되지 않고요. 그리고 탄천은 한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오염수가 유출되는 거 조금이라도 유출된다는 말씀이에요? 발생은 되는데 하수용말 처리장으로 이입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어떻게 어느 루트로 해서 흘러 들어가죠? 저 앞에 차집 시설이 있어서 예. 거기다가 모아서 관로가 연결돼서 바로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수 버리면 바로 아파트나 버리면은 그 하수용말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철제 금고도 좀 있고 또 가구류도 있고 저기 매트리스 이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제나 가구류 같은 거는 비나 눈이 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매트리스나 뭐 이불류, 카페트 이런 경우에는 비와 눈을 많이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은 있습니까? 현재 향후에 저희가 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비를 안 맞고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중요한 팩트를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한장이 주민들이 지금 강군하고 있는 것은 이 인근에 학교가 있다. 두 번째, 또 여기에 탄천이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흘러나와서 환경에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세 번째, 여기다 소음과 인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환경평가를 뭐 하지 않았다. 주민 뭐 동의를 얻지를 않았다. 또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소금의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인허가가 끝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영향평가도 지금 같이 진행 중입니다. 받아서 환경유역청의 협의를 거쳐서 그게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인허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평가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탄천수계가 맞습니다. 탄천수계가 한강으로 가고 상수원으로 쓰이는 지역은 아닌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기 뭐 침수수나 이런 거는 하수용말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서 탄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조가 뭐 이 주변에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뭐 학조 뭐 정화구역이라든지 학조 뭐 있잖아요. 학조 특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학교 정화구역으로부터 적한장이 200m 이내에는 적한장이 설치될 수 없는데 보통 600m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 차량 증가하는 것도 지금 80대 정도가 현재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 80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늘어날 거는 20대 정도 차량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날 거라 크게 차량 늘어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동 고속도로를 기점해서 중일 초등학교하고 여기 또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 학교가 중일 초등학교가 한 700m 그리고 은남 초등학교가 800m 정도요. 근데 그거보다 직선거리로 하면 더 짧아질 수 있지만은 기준이 200m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뭐 그 주거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소음이나 뭐 분진, 악취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들어와서 소음은 좀 납니다만 도시가 벗어나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악취는 현재 들어와서도 냄새가 나지 않는. 지금 냄새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냄새 나는 그런 썩는 부패성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물건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말이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신규 확장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새로 확장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 시설은 언제부터 이게 가동이 된 거예요? 90년대부터 이 적한장으로 쓰던 거를 14년도부터 대형 폐기물을 여기서 분리 작업을 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매립지로도 사용 안 했습니까?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작업하는 현장은 현재 작업은 매립장 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혹 사람들이 폐기물을 또 뭐 매립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또 이렇게 자아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 현재 매립장이 지금 포곡 금어리에 있고요. 4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매립 쓰레기가 발생량이 지금 소각을 하기 때문에 줄어서 50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해서는 용의시에 걱정하지 않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반출되는 것들이 민간업자한테 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업자가 그 어느 저 회사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업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화성하고 평택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당일 단출을 원칙으로. 예.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저 앞문이 꽉 차면 바로 싣고 나가는 겁니다. 그 차량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그 이제 공군과 관련해서 이 기존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우려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찌개차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 대한 그 지붕을 덮는 시설, 비나 눈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 좀 이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시설 확장하는 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미아원 시설 한동하고요. 뭐 열 몇 명이 근무하고요. 그리고 또 차고지, 청소 차량이 있어서 3대 정도가 있어서 차고지. 그 다음에 위에 아마 투명 페트병이나 가전제품 보관해. 여기 장소가 작아서 그쪽에 일부 보관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렴을 짓는 창고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아, 그러네 말입니다. 이 기존 시설의 규모가 몇 평이죠? 면적은 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니, 한 2,600평? 예, 하여튼 5,000평방미터 그리고 저 정도 됩니다. 위에 신규가 한 3,500평 정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저게 신규 확장 시설이 3개 동을 짓는데 뭘 3,500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또 적한장 같은 것이 또 그대로 또 이전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 미화원들 휴게실이라든지 뭐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뜻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차량이 이 주차 공간인지 뭐 여기에 뭐 작업을 위한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많습니다. 예, 직원들이 거의 78명, 80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 각자 차량을 한 대 끌고 오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서 여기 차량 세워져 있고 바깥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 세울 때가 작업 공간을 협소하게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조성되는 글로 이동해서 주차장을 좀 설치해서 쓸 계획입니다.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새롭게 그 신규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확실하게 예. 그리고 세계동 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이곳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다. 예, 맞습니다. 또 신규 확장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적화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뭐 하는데 거기에서 다만 투명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보관 창고로 좀 쓰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추가로 할 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신규 사업장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사업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적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설의 바로 옆 둘다는 여기가 영동고속도로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태천면 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부분. 아, 강도 아이들에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도로구만. 예, 맞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대놓네. 예. 그러니까 이 터널을 지나면은 지금 신규 사업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입니까? 저 위입니까? 여기서부터 전체 부지가 다 갑니다. 저 위에까지. 아,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예, 현재 지금 인허가가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행위 허가는 듣겠습니까? 농지 전용은 받아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용도가 지금 뭐죠, 이거는? 지금은 전인데 전인데 현재 용도 병적이 농지 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신 도시계획 시설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완공 예정이죠?
현재 저희가 올 말이나 그때까지는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취재했던 기존 시설이지 않습니까? 적한장. 적한장이 맨 처음에는 용도가 뭐였어요? 음식물 처리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상당히 오해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저 뭐 가전제품 뭐 여기 목재 뭐 저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그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예, 음식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13년도 이후부터 꾹 저걸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흔적도 없습니다. 했던 흔적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또 시측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있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상대의 지역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또 의구심으로 해가지고 또 아무래도 단체 행동이 좀 일어난 것 같고 또 그것이 일파만파 또 이렇게 뭔가 파장이 상당히 좀 이게 막 많이 좀 심각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신규 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의 적한장도 그렇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조금이라도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